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서울입학처에서 나왔고요. 입학사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저희 한양대학교 2024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이 아침 시간까지 토요일에 와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KTX 때문에 못 올 뻔했어요. KTX 지금 막 멈추고 난리 났거든요. 저 그래서 오송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막 기차가 막 중간에 멈추고 막 나 이거 부산행 찍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살짝 하다가 하지만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저희가 어떻게 전형을 운영할 건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2023학년도 자세한 입시 결과, 자세한 것들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입학처 홈페이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하게 말씀드릴 건 저희 경쟁률이 저 정도 됐다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모집 인원 수시 같은 경우는 1561명이었는데요. 지원 인원은 44,737명. 근데 저렇게 높은 숫자를 가져간 건 다른 게 아니라 저 맨 끝에 논술 보이실까요? 논술 평균 경쟁률 108대 1이었다. 논술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정시는 그에 비하면 뭐 5대1, 높아봐야 7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원율은 대학별로 얘기하는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대학의 충원율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보시면 좋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 퍼센트로 표시를 하고요. 100%가 소위 말씀하시는 한 바퀴 돌았다가 100%입니다. 그럼 보셨을 때 교과 전형은 평균적으로 314.9%, 그러니까 3바퀴 정도는 돈다라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논술 9.8%, 거의 안 돕니다. 논술은 정말 돌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지금부터는 저희 2024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6대4 방침은 좀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서 40%가 조금 넘게 정시를 선발을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저렇게 돼요. 사실 학종에서, 수시에서는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올해부터 계열별 모집을 하는 걸 통합해서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의류, 자연, 의류, 인문 나눠서 뽑던 걸 의류학과 하나로 통으로 뽑고요. 선발하는 계열은 인문 계열입니다. 실내건축 디자인 자연, 실내건축 디자인 인문이 있었던 것도 실내건축 디자인학과 하나로 합쳤는데 뽑는 계열은 인문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이 없어졌어요. 논술 저희 자연 논술이었거든요. 그래서 논술로 뽑는 인원은 전부 없어지고 인문으로 계열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군에서 의류, 실건디, 식영 같이 뽑게 됐고요. 정시 자연계열 과탐초에 저희가 3% 가산점을 무조건 드리는 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과학부, 스포츠 사이언스의 경우 실기 저희 20% 반영이었는데 30% 반영으로 실기 반영률이 좀 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2024학년도 좀 달라진 지점이고요.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저희 전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10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장 추천 받으셔야 되는 전형이기도 하고 재수생까지만 지원 가능한 전형이기도 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셨던 이수 교과목과 등급을 산출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연계열로 저희 쪽에 지원하실 경우에만 저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꼭 들으셔야 되고 추후 과목들 중에 하나를 꼭 들으셔야 되고 저거를 동시에 만족하셔야 자연계열로 학교장 추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적이랑 기하를 하셨는데 초과목 중에 하나를 안 하셨다. 그러면 지원을 하셔도 바로 서울 강탈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반고고요. 그래서 일반고 99.6% 지원율, 그리고 기타 0.1%는
종합고등학교라서요. 결국 일반고가 99.7%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합격자도 100% 일반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을 한번 보시면 272.6%, 319.8%, 452.7% 거의 2바퀴, 3바퀴, 4바퀴까지 돌고 있는 거 전형적으로 그렇게 돌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상경계열 하나 저 숫자만 기억해 보실게요. 4바퀴 반 돌았거든요. 4바퀴 반 돌았을 때 들어온 학생들의 내신 평균입니다. 4바퀴 반, 1등부터 4바퀴 반 돌았던 그 마지막까지 학생들의 평균이 상경계열 1.3. 그러니까 저희 보통 1점대 초반, 맥시멈 중반까지의 친구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과별로 평균 등급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영 하나 예로 들어드릴게요. 학영 같은 경우 저희 충원율이 550%였으니까 5바퀴 반을 돌았는데 맨 처음 등수부터 5바퀴 반 돌았던 맨 마지막 등수까지의 평균 등급이 1.24였다. 저렇게 높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 관심 있으시면 다이아 세븐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들어오시면 4년 전에 장학금이 나가는 학과들이 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성적이 나왔던 거고요. 다른 학과들도 이런 식의 평균 등급을 보이는데 예, 작년에 지금 교육학과 1200% 보이실까요? 충원 120바퀴를 돌았다라는 충원 120바퀴를 돌았는데 평균 등급 1점이었다. 작년에는 교육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랬다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공대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성적대의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좀 특이한 건 반도체공학과도 1.04인데요. 1.04는 저희 대학학과라서 그렇습니다. SK 대학학과라서 졸업하시면 바로 SK 반도체 그쪽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는 학과라 저 학과만 저 정도의 성적이 나왔던 거고요. 보통 이 정도의 성적대의 친구들이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을 보여드릴 텐데요. 논술 같은 경우 저희 논술은 논술 90에 학생부 1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방법 보시면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 10인데 그 아래쪽에 졸업 연도에 제한 없음 보이실까요? 졸업 연도 제한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학력 이상만 인정이 되시면 어떻게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장짜리 생기부를 보기로 합니다. 77년도생이신데 수학 문제를 푸셔서 의대를 가시겠다고 이렇게 논술을 지원하시는 한 장짜리 생기부의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미응시가 발생합니다. 저희 논술 같은 경우 수능 2부니까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안 가도 되겠다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사실 허수가 조금 있어서 한 허수가 한 25% 이상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평가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10% 어떤 걸 보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 주시는데 미인정 결과, 지각, 조퇴 이런 것만 없으시면 그리고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 다 하셨으면 만점이세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정말 거의 평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논술 시험을 정말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충원 거의 안 돌기 때문에 최초 합격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 90분 동안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90분 동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리논술 두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커다란 대문항 기준이고요. 그 대문항 안에 작은 소문항으로 3개에서 4개 정도의 수업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90분 동안 자연계열 논술을 치시는 분들은 6개에서 8개 정도의 수업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인문계열에 지원을 하시면 인문논술 한 문항 1200자짜리 90분 동안 논술을 쓰시는 거고요. 성경계열 같은 경우 인문논술 한 문항, 수리논술 한 문항이라서 600자 논술을 쓰시고 수학 문제 3개를 푸셔야 90분 동안 그 정도를 하셔야 저희 쪽에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경쟁률과 충원률에 조금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70대 1 정도입니다. 근데 충원율 0인 거 보이시죠? 충원이 안 돌아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추합 전화 같은 거 돌리고 할 때 입학처로 전화 꽤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교관대 번호가 없어요. 나 이거 계속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려요. 3바퀴에서 4바퀴 정도 보니까요. 번호가 지금 당장 안 보이더라도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논술은 저 1번인데 언제 될까요? 라고 애끓게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저도 같이 울어요. 저도 몰라요.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작년에 성경계열에서는 충원율 0이었고요. 작년 인문계열에서는 국문과에 한두 명? 나머지 0이었고요. 그나마 자연계열은 조금 도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은 뜨문뜨문 있죠. 뜨문뜨문 한두 명.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 시험장을 차리면 한 시험장에 한 7, 80명 정도 들어가세요. 이게 중간 정도 사이즈고 작은 사이즈 한 40명 정도 들어가세요. 그러면 논술을 한양대 논술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그 강의실 2개 정도의 애들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80명을 이긴다. 내가 80명을 이기고 한 번에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한양대 논술을 준비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안 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술 대비하실 수 있게 모의 논술 행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한번 시험 문제를 내보시고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는 낼 거야. 너네는 어떻게 풀 수 있니? 한번 해볼래? 라는 걸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7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시험을 내신 교수님들이 출제 의도라던가 이런 식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다라는 안내를 하시는 동영상도 저희 한양대학교 공식 유튜브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본논술에 기출문제도 올라가 있고 출제 의도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본논술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친구들의 답안지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합격한 친구들의 답안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내가 90분 안에 이 문제를 보고 이 정도 할 수 있겠다를 대비하시면 저희 쪽에 논술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은 올해가 학생부 100으로 뽑는 마지막 회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형에 변화가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3트랙으로 운영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학생부 100으로만 뽑는 서류 전형이랑 그리고 교육학과 계열에서의 면접 전형 그리고 수능 최저가 걸리는 학교장 추천 전형 이렇게 저희가 내년부터는 학종을 세 종류의 트랙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올해가 서류로만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서류 100이고요.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를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N수생분들도 저희가 학기 부분이 가능한 건 3학년 1학기까지만 봐요. 근데 생기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출결 같은 건 한 학년이 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의 출결을 N수생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의 출결도 N수생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학기 구분이 가능한 부분들 세특에서도 3학년 1학기까지의 세특까지만 저희가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른기회의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고른기회랑 학종 일반은 별도의 전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에 꼭 써보겠다라고 하시면 고른기회 하나, 학종 일반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한양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까만색으로 써져 있는 세트, 행트, 창책, 생기부에 들어있는 줄글들을 가지고 저희가 학생부 종합평가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것들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급 학교 진학에 제공되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요.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는 영역들은 종합성취도라는 커다란 거 하나랑 그리고 4대 역량이라고 해서 비판사고, 창의사고, 자기주도, 소통협업 저 4가지 역량을 저희가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
아마 전설처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한양대 일반고 3, 4등급인데도 붙었다가 일반고 4등급 이후인데 한양대에 붙었다가 죄송합니다만 그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는 이제 없어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종합성취도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모집요강에 넣었었고요. 종합성취도를 그때부터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종합성취도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점차 생기부에 기재되는 항목들이 줄어요. 저희는 사실 면접도 없고 예전에는 모두 있었던 그런 자소서 같은 것도 없었고 생기부 하나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생기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양들이 적어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종합성취도를 보게 됐는데 종합성취도를 본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학교의 규모를 보고요. 블라인드가 되니까 어떤 학교인지 이름을 모르지만 저희한테 생기부 9월 중순쯤에 원서 접수하시죠? 그러면 한 일주일 뒤, 블라인드 하고 시스템 옮기고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 일주일 뒤부터 저희가 학교 안내를 드리는 12월 초에 일주일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저희가 계속 생기부를 읽어내리는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평가 중에서 저희가 이런 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 블라인드가 돼서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학교의 전체 인원을 보면 그 학교의 규모가 나올 거고요. 그 학교에 개설된 교과목도 같이 뜹니다. 그럼 이 학교에서는 어떤 교과목들을 이렇게 개설을 하시는구나. 조금 도전적인 교과목들이 많구나. 좀 그런 과목들은 적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분이 선택한 교과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어떤 걸 들었는가를 보고 그리고 그 나온 성적을 볼 때도 단순히 얘 1등급이니까 100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수 그리고 학생 본인의 원점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서 이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거고 그 학교 안에서 그 학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 것 같다. 그러면 이 수준의 학생이 한양대에 들어와서 대학 공부를 하는데 괜찮을까?를 보는 게 종합성취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100점, 2등급 90점 이런 식의 절대적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낼 수 있는 등급이 있고 없는 등급이 있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교과에 1점대 초반의 등급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나오지 않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슬퍼지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슬퍼지는 친구들을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1.5는 어떤 학교의 2.0이랑 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의 종합평가라면 그 뒤부터는 저희 역량들 평가인데 역량들 평가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는 비판적 사고 역량은 계열적 합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적 합성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는 계열적 합을 강조하는 학교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계열은 고등학교의 계열이 아니라 저희 나눠드린 그 수시 모집 요강의 2페이지에서 3페이지가 저희 모집 인원들이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근데 그 모집 인원들 앞에 학과들 이름 앞에 저희가 무슨 계열로 분류하는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커다랗게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평가를 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계열적 합성이라는 건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수학이랑 과학과 관련된 세트뿐만이 아니라 창체적인 활동이라던가 힌트 계절이 드러난 거라던가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적인 면에 뛰어난 것들을 자연계열에서는 찾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외국어, 사회 영역에서 그런 걸 찾아보겠다. 그리고 상경계열의 경우 국어, 외국어, 사회, 그리고 수학에서 학생의 뛰어난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찾아보겠다. 그게 저희가 얘기드리는 계열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 1학년 때부터는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 나는 기계공학과를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기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방학에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되게 멋진 건축물을 보고 이 건축물은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건축에 관심을 갖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 2학년 때 준비했던 기계공이랑은 사실 조금은 다른 영역으로 관심이 이동을 한 건데, 근데 사람이 관심이 이동을 하면 나쁜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은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고 학생의 꿈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계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느 학과를 지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계공을 준비하다가 건축을 가셔도, 국어 교육을 준비하다가 사회학과를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실 때 저희는 계열평가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지원을 전략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의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학생이 에디슨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창의사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난소공을 배우셨어요. 문학 시간에 문학작품 난쟁이가 쏘는 자궁공을 배우셨어요. 그럼 그 안에는 70년대의 사회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난쟁이가 쏘는 공을 읽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참 슬펐구나. 지금은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단락적인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대에 사회상이 드러나는 이런 소설이 있네? 그럼 다른 소설은 없을까? 라고 해서 70년대에 사회상이 드러난 다른 소설을 찾을 수도 있어요. 단편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나온 사나이 같은 것도 같은 걸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학작품에 사회상이 드러나기도 하네? 그러면 다른 사회상이 드러난 다른 문학작품은 없을까? 그럼 제주 4상이 드러나 있는 순이 삼촌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드러나는 게 문학작품에만 있을까? 아니야, 미디어에도 드러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그 드라마 보신 분 계실까요?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88 보시면 거기서 운동권 언니가 나와요. 운동권 언니가 동생한테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올림픽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면 그 미디어 안에서도 그 드라마의 단편적인 장면 안에서도 사회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확장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문학작품 하나 읽었다, 공부를 잘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배운 것을 스스로 연결짓고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가를 보는 게 저희 대학의 창의사고 역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깊이 있게 해야 되냐, 넓게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시는데 깊이도 상관없고 넓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꼭 대학 수준이어야 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 평가위원들 중에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교수님들 물어보세요. 요새 고등학교에서 정말 이런 걸 하냐? 그러니까 이런 깊이, 정말 대학생까지 깊이 있는 활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학교 안에서 내가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연결짓고 확장할 줄 아는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것들이 저희가 보고 있는 세특이나 창체나 이런 행특 안에 얼마나 드러나는가를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주도 역량, 요새 친구들 전부 자기주도적으로 알아서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소통협업이라는 건데 모두가 학생회장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반장일 수도 없고요.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보는 소통협업은 수업 시간 안에서의 소통협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때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별 활동을 이렇게 시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조별 활동 안에서 단순히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별 활동을 시켜놓고 선생님이 관찰을 해보니 얘는 뭔가 문제를 하나 풀면서도 옆에 친구들을 가르쳐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본인이 가진 지식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이런 깊이를 가져가려고 하더라라는 게 써있으면 소통이라고 저희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리더십의 면에서 이렇게 체크가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생기부에서 줄글로 적혀있는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여러분의 3년 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 기록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이런 말씀들이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이 학생의 뛰어난 점이 담보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합 역량, 종합 사고 역량뿐만이 아니라 종합 역량 평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합 역량 평가에서는 그 숫자들 안에서 이 친구들의 위치를 본다면 그 숫자들이 세특이나 창체나 획득을 통해서 얘가 정말 이 숫자에 걸맞은 행동을 했구나, 걸맞은 어떤 탐구를 했구나를 상도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평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저 같은 전임사정관,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저 같은 전임사정관 4명이 학생의 생기부를 뜯어보고요. 그리고 위촉사정관이라고 해서 교수님, 저희 대학의 교수님 두 분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사정관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저희가 위촉하기도 하는데 교수님 한 분, 공공사정관 한 분 이렇게 위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시면 적어도 5, 6명 이상의 사정관들이 생기부를 보면서 그 학생의 좋은 점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평가를 합니다. 저희는 뭔가가 없다고 해서 점수를 깎는 강산식이 아니라요. 뭔가가 있으면 계속 더해지는 가산식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많이, 잘 드러나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 학종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입시 결과는 이 정도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등급 같은 경우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교과 전형에서 보여드렸던 숫자랑은 조금 다르죠. 도대체 작년에는 교육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육은 경쟁률이 계속 높고, 그리고 요새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다이아몬드 7이라고 해서 7개의 학과에만 전액 장학이 나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이아몬드 플러스라고 해서 15개, 지금 보이시는 15개의 학과에 입학하실 경우 4년 전액 장학금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혹하는 정보에는 빨간색 작은 글씨를 유의해서 보셔야죠. 학종 일반과 고른 기회의 최초 합격자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단서를 단 이유는 그거예요.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랑 간담회를 하다 보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주세요. 학생들 정말 잘 뽑아가신다. 근데 저희가 뽑는 풀이 서울대랑 같이래요. 그렇죠. 가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충원이 계속 이렇게 도는 거겠죠. 네, 충원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저희가 열심히 진짜 저는 가을이 없거든요. 9월 중순부터 11월 말이니까요. 저는 가을이 없어요. 가을 없이 저처럼 사정관 한 20명이 계속 앉아서 모니터 앞에서 계속 평가를 해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뽑아오는 친구들이 다 가버리면 저희의 수고가 굉장히 슬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더 저희 학교에 머물 수 있게 하고자 이런 방침으로 조금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저희 학과 통합하게 된 의료학과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15개의 학과는 실제로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이라던가 졸업생의 취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했을 때 저희 학교에서 상위 학과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과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실적 전형인데 저희 실기실적 전형에서는 사실 유의해서 말씀드릴 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올해로 끝이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술, 음악, 체육, 연기, 무용 같은 예체능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집요강 뒤에 돌려보시면 입학처 전화번호 있어요.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실기 관련 안내 동영상을 올리고 실기 관련 안내 유의사항을 올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입니다. 저희 정시 같은 경우 수능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따로 어떤 뭐 유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 정도는 미리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수능 원서 접수할 때 입학처로 전화 와서 그런 거 물어보세요. 한국사 쳐야 되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한국사 안 치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근데 여기에 지금 한국사가 안 보인다고 한국사를 꼭 쳐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꼭 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안에서 어떤 과목들이 반영되는지, 그럼 나는 어떤 과목을 봐야 하는지 같은 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학과 하나 말씀드리면 간호학과, 저희 지금 인문계열로 분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꼭 자연계열이 아니어도 간호학과 지원 가능하시다라는 부분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 표, 반영 비율 표를 보면 그 대학에서 어떤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숫자 높은 쪽의 친구들을 저희는 뽑고 싶어 한다. 이건 각 대학별로 뽑고 싶어 하는 친구들의 느낌이 다르지만 저희는 수학, 한국 이쪽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영어랑 한국사는 감산식이고요. 등급에 따라서 차등 있게 저희 반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시 지원하시기 전에는 사실 사설 이런 회사에 의뢰하셔서 이제 다 받아보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정시 코엑스를 하면 와서 물어보세요. 저 진학사 4칸 나왔는데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진학사랑은 조금 다른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 나오고 나서 한 병표 만드는데 한 2, 3일 걸릴 거예요. 그럼 그 이후부터 저희 입학처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전년도 합격생들의 점수를 올해로 환산을 해서 작년 합격생들이 올해 들어왔다면 이 정도 점수대일 것이다 라는 걸 보고 그거 관련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원하시는 학과를 말씀하시면 점수대가 이러실 때 원하시는 학과 어떤 학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단계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점수가 조금 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굉장히 적절히 잘 지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도전적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3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학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셔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원서 접수 전까지만 가능해요. 원서 접수가 시작해버리면 저희가 원서 접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수능 점수 나오시고 나서 한 2, 3일 뒤부터 원서 접수 전까지는 입학처로 계속 전화하셔서 어느 학과든 무슨 일이든 다 물어보셔도 저희가 전부 응대가 가능하니까 그런 외부 업체들 말고도 학교도 한번 연락해서 데이터를 쌓으시면 사실 정시는 데이터 싸움이니까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시면 가지실수록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보통 선을 말씀드리면 공대 같은 경우 저희 천점만점 환산일 때 공대 인기학과는 940 이상 정도 되고요. 인문계열은 920에서 930 정도 사이에서 선이 형성이 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공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돌지 않아요. 근데 나무는 좀 많이 돕니다. 왜냐? 가공은 이렇게 공기의 순환? 공기의 순환처럼 이렇게 순환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는 조금 돕니다. 하지만 도는 만큼 점수대는 나무는 조금 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결과들이라던가 이런 거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부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입학처 홈페이지 어디에서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입학처로 전화를 주시면 같이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보를 입학처를 활용하셔서 많이 가져가셔서 그래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번 더 드리자면 다시 한번 저희 다이아, 반짝이는 다이아 광고 한번 드리고요.
대학은 이제 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 이탈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시교육이 늘어나면서 애써서 열심히 뽑아놓은 저희의 인재들이 계속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인재들이 나가는 걸 좀 막아보고자 아까 같은 반짝이는 그런 장학금, 등록금도 마련을 해봤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성수와 왕십리 사이에 있는 한양대입니다. 뚝섬과 왕십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캠퍼스가 전부 존재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동영상으로 보셨던 그 모든 건물이 다 저희 학과 건물들이에요. 그 건물 하나하나가 다 저 학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왕십리 안에서, 성수 안에서 모든 과목 이수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의 다중전공제도 그리고 전과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별로 전과가 2학년에 딱 한 번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보시면 각 학년 2학기 이수 후에 계속 전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본인 학점 관리하시고 노력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점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중전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 캠퍼스 안에 모든 학과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학 계열과 간호 계열을 뺀 모든 학과의 다중전공이 다 열려 있습니다. 성적 제한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나오냐 경영학과 학생이 공학을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학부 학생인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던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던가 공대 프로그램을 전부 이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학생이 나오냐? 경영학부로 학종으로 입학을 했는데 정보 시스템 공대 학과입니다. 다중전공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들어오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본인의 진로가 만들어지실 것인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으로 들어왔는데 정보시스템 다중전공에서 3전에 간다던가 델, 그 컴퓨터에 박혀있는 마크밖에 저는 잘 모르는데 델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동문과로 입학을 했는데 융합전자공학부, 저희 다이아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다이아학과도 다중전공에 막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업을 듣고 회사에 저렇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 안에서, 한 캠퍼스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전부 열려있는 학교다라고.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본인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들을 운영하면서 친구들을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실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학생, 학부생부터 창업을 하는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디어스라는 회사도 저희 학교에서 창업한,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창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저희 학교에 들어와 주신 1%의 인재를 0.1%의 인재로 만들어서 아웃풋 배출하겠다. 이게 저희의 포부고요. 한양 안에서 본인의 길을 발견해 주시면,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덥고 힘든데 계속 노력하시면서 배워오시고 발전해 오셨잖아요. 그 결과가 한양 안에서 푸른 꿈을, 청운의 꿈을 한양 안에서 한 마리 사자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짧게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내년에 축제 하셔야죠. 5월입니다. 저희 5월에 축제. 얘네들도 왔습니다. 에스카? 이런 친구들도 저희 왔었고요. 거의 사인은 거의 무슨 콘서트 수준으로 하고 가고요. 그리고 이런 거. 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지루하게 나왔던 친구예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근데 지루하게 나왔던 친구가 저희 한양대 영영과에 있어서 저런 데 사회를 보기도 했었고요.
저희 학교 2번 출구, 그 인터넷에서 좀 보셨죠? 그 지하철 출입구에서 학교가 제일 가까운 학교. 지하철 출입구가 저희 교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양대역 2번 출구는 저희 애지문이라고 해서요. 실제 저희 교문이에요. 그래서 한양대역 2번 출구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교통공사 거, 여기부터는 한양대 거 써있어요. 저희 한양대 겁니다. 예, 그래서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볼 수 있는 저희 상징 사자입니다. 사자가 사실 좀 작아요. 오셔서 이제 합격을 해서 한양대 오셔서 저 타자 좀 작네, 진짜로 작다 그러더니 작구나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파란 티 입고 같이 축제 즐기시면서 그 축제 때는 저 잔디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 잔디 평소에 못 들어가시거든요. 축제 때는 저 잔디 안에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 푸르른 사자 옆에서 같이 내년에 저 앞에서 저랑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쪽으로 따로 받겠습니다. 아니면 저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따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면 밖에서 제가 질문 받을 테니까요. 저한테 질문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래층 2층에 저희 부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전형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층 부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양대학교였습니다.